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연봉 1억이 있으면 얼마큼 부자인지, 살만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도쿄에 살고 있는 저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마코, 어때? 학생 때 커서 연봉이 1억 원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엄청 부자. 그럼 일단 일본인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600. 그거보다 좀 더 낮더라고. 500? 더 낮아. 평균이 4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연봉 1억 받으면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 것 같아? 10%. 연봉 1억을 받으면은 상위 5% 안에 들어간대. 아, 진짜? 오, 그만큼 연봉 1억이 일본에서도 받기 힘든 그런 돈이지. 근데 이게 1인당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실 결혼해서 이제 가구당 연봉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가구당으로 보면은 둘이 합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벌어서 연봉 1억이야, 가구. 그러면은 상위 12%래. 많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본에서도 연봉 1억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네. 가구당으로도 상위 10%밖에 못 보는. 근데 이거는 일본 전국 얘기고, 사실 일본에서도 대기업 본사들이 다 이제 도쿄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막 엄청 큰 기업들이잖아요. 구글 막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또 이제 도쿄에 오피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도쿄가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월급이 또 높은 게 있잖아. 그래서 아까 일본 전국에서 상위 12% 안에 들면은 1억 원이었는데 도쿄에서 상위 28%.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일본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지. 웬만한 회사 들어가도 5천만 원 받으면 둘이 합치면 1억이니까 도쿄에서. 그럼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000만 원 이상인 거네? 그렇지. 근데 그거는 맞벌이 하는 부부, 맞벌이 안 하고 혼자 버는 가구 해서 연봉 1억 원 넘는 그런 가구는 상위 18% 정도 된대. 아, 진짜? 그래도 많다? 그래서 사실 오빠 회사만 봐도 일본은 그냥 보통 대기업 과장만 달아도 연봉이 1억 3천 정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벌어도 그게 되는 거지. 도쿄에는 그런 가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도쿄에서 이렇게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도쿄에서 1억 원 이상 받으면은 부자인가?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살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연봉을 1억을 받아도 일본이 이게 떼이는 세금이 장난이 아니잖아. 맞아. 실제로 보너스가 하나도 없이 다 매달 연봉 1억을 나눠서 받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득세가 83만 2천엔, 주민세 63만 9천엔, 건강보험이 49만 8천엔, 연금 71만엔, 고용보험 6만엔. 너무 많이 가 있는데? 장난 아닌데? 1억이나 벌었는데 남은 돈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이 600만 원을 실제로 받잖아요. 통장에 들어왔어.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1억 원 이상 받으려면 뭔가 대기업 좀 들어가야 되고 하면은 뭔가 나 좀 잘 산다 느낌 드잖아요. 그럼 뭔가 도쿄에서도 좀 더 좋은 지역 살고 싶잖아. 한국에서도 강남 3구, 아용성 막 이런 데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도쿄에서도 도심 6구라는 게 있어요. 미나토쿠, 여기는 진짜 가장 유명한 데인데 여기가 딱 서울의 강남구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중앙구, 거기는 또 긴자가 있는 게 또 중앙구예요. 맞아요. 치오다구, 거기는 일본의 황고가 있고, 시부야쿠, 요요기공원, 신주쿠구는 다 아시고, 그리고 분쿄쿠, 뭐가 있는지 알아? 몰라. 도쿄대학이 있죠, 도쿄대학. 그치, 뭔가 1억 원 벌려면 너무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기 만족으로도 좀 괜찮은 지역에 살고 싶어지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 도심 6구의 중간 정도 위치가 되는 데가 시부야쿠인데, 거기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너무 좀 안 좋은 오래된 빌라 이런 거 말고 좀 살만한 그래도 아파트? 약간 그런 느낌 장소에 방 2개짜리 조그만 집 월세로 살려고 하면은 월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 줄 알아? 200 정도 들 것 같은데. 아, 이게 너무 쉽게 보시네. 아, 진짜? 300? 335만 원 정도가 들어. 아, 진짜. 근데 일본 거실도 너무 작고, 그래서 방 2개면 사실 집이 되게 작아요, 도쿄가. 그래서 애기 한 2명만 있으면 진짜 방 3개는 필요해요. 왜냐면 거실이 너무 작고 막 집이 작아서. 그래서 방 3개짜리 가고 싶어. 그러면 얼마인 줄 알아? 450.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아까 한 달에 남은 돈이 600 정도 했으니까 100만 원밖에 안 남네? 와.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야.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넓은 집에 못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월세가 비싼 지역에 살려면 작은 집에 가야 되고, 좀 산 지역에 가면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지. 그래서 막상 저희 회사도 과장님들 보면은 연봉이 1억 3천이야. 근데 도쿄 도심 6구에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아, 그래요? 대부분 실제로 사는 데를 보면은 도쿄 중심에는 못 살고 도쿄 23구에 사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 실제로. 왜냐면 가족이 있으니까, 애기 2명 있고 하면은. 그치. 방이 많이 필요하고 집도 커야 되잖아. 저희는 이제 도쿄 외곽에 살고 있거든요. 도쿄 북쪽에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 집만 해도 월세를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250만 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는 월급의 거의 반 정도가 월세로 나가는 거지.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제 도쿄 외곽으로 나가서 아예 그냥 치바나 사이타마, 카나가와 그쪽으로 아예 빠지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출근은 그냥 기차 타면 되니까 그것보다 가족이랑 사는 환경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월급 600만 원 받아서 일단 월세로 도쿄에서 살면은 300만 원, 그러니까 월급의 반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300만 원으로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내가 연봉 1억이야. 나 차 사고 싶잖아요. 나 잘 버는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차를 샀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도쿄가 또 주차비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부야에 집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내가 빌려도 그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비 또 따로 내야 돼요, 일본이. 맞아요. 그래서 시부야 정도면은 한 달에 얼마 내는 줄 알아? 10만 원. 맞아. 한 달에 50만 원을 또 따로 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나가는 고정 비용, 광열비, 핸드폰비, 인터넷비, 보험, 요것만 해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비 아까 50만 원 플러스 고정비 50만 원 하면은 100만 원 또 고정비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월세 300에 추가로 고정비 100만 원 하면은 한 달에 고정비 나가는 게 400만 원.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200만 원 남잖아요.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차를 샀잖아. 차를 샀으면은 선택지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좀 멀리 가거나 또 하나는 가까운 데 가거나. 근데 이제 멀리 나가려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고속도로비가 일본이 한국의 5배. 너무 비싸서 5배 내기 싫잖아, 고속도로비. 그래서 이제 도쿄 시내에서 어디 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차를 끌고 갔어. 도쿄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공짜인 레스토랑 거의 없지. 주변에 코인 파킹에서 주차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는 도쿄의 한인타운 시노쿠보 그런 데만 해도 주차비가 하루에 뭐 2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뭐 밥값만큼 나오는 거지, 주차비가. 그치. 거기에 또 일본은 차 검사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요. 또 검사 너무 자주 해. 새 차를 사면은 3년째 한 번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근데 그 검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막 그래가지고 괜찮은 부품도 미리미리 바꿔놓는 거지. 그치, 사고 안 나게. 일본은 안전 제일주의니까 그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바꾸는 것도 많고 해서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제 차가 비싸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자. 신칸센을 탔어. 엄청 비싸, 신칸센. 신칸센은 비싸. 신칸센 장난 아니에요. 맞아. 얼마 전에 도쿄에서 고베 여행 갔는데, 고베까지 거리가 한 520km 정도인데 1인당 얼마 나왔지? 왕복으로 40만 원. 둘이 합쳐서 80만 원. 진짜 신칸센 비용 장난 아니고, 도쿄 내에서 이동하려고 해도 지하철비도 되게 비싸고, 그렇다고 이제 국내 여행 비싸니까 해외여행 가자 싶어도 요즘 엔화 보시면은 엔화 완전 진짜 지금 어디 뭐 하와이 여행 가면은 뭐 달러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가요, 해외여행. 어디 가도 비싸. 근데 그렇다고 일본이 엄청 다 비싼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음식점? 란치는 산 데가 많지. 진짜 싸면은 한 끼에 1인당 5,000원 정도부터 먹을 수 있고 1인당 한 15,000원만 내면은 꽤 괜찮은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식료품도 그렇게 비싸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국내 여행도 비싸서 자주 못 가고 해외여행도 잘 못 가고, 그래서 항상 그냥 집 주변에서 산책하고 집 주변 공원 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상 제 주변에도 가구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도쿄에서 보면은 다들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2명이 살아. 그러면은 부엌 따로 있고 방 하나 있고 약간 그런 집 사는 사람이 많은 것 하더라고요. 도쿄 23구 내긴 하지만 그래도 96구 막 이건 아니고, 또 그리고 막상 또 이제 차도 사기 힘드니까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 주변에 한 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합쳐서 연봉 1억 이상 받아도 1억 이게 엄청 큰 숫자 같이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도쿄의 살인적인 월세랑 물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현실은 그렇게 막 쉽지 않은. 여유로운 생활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기업 7년차 그리고 마코도 간호사 7년차 이렇게 일을 하고 맞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 적은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도쿄 외곽에 살면서 차도 없이 맨날 지하철 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절약하면서 사는 게 보통? 진짜 이 일본의 엄청난 세금과 그리고 월세 때문에 절약하면서 사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몸이 익숙해져서 절약하는 것도 그냥 당연한 일이 됐어. 대부분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진짜 도쿄 오실 분들은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거 좀 약간 각오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